넘어가겠습니다. 자,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면 이제 교과 평가 계획이 매년 공개가 되는데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단고부터 볼까요? 예단고는 작년에 수행평가 비중이 50%였습니다. 지필평가 비중이 50%고 평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필평가 비중이 높으면 평균이 아무래도 낮아질 거니까 웬만하면 수행평가로 점수를 다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단고는 수행평가가 어려운 학교는 아니고 지필평가로 변별을 하는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시험이 없어요. 다 이제 성실하면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보통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다. 그러니까 1등급권 친구들이다 그러면 무난히 만점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수행평가를 변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50%나 잡았을까요? 이 수행평가는 왜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아이들을 관찰할 시간이 사실 여기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학교 생활 중에서 수행평가로 아이들을 관찰을 하고 세특을 쓰기 위한 재료로 쓰는 겁니다. 만점은 당연한 건데 여기에서 딱 만점 수준까지만 딱 하고 많은 친구들이 있고 여기에서 조금 더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세특은 당연히 조금 더 하는 친구들이 많이 받아가겠죠. 그런 여기에서는 주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제에 한정된 활동 이외에 이 주제에서 교과 확장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통합과학 내용이긴 하지만 원서는 화학 원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여기 있는 내용을 끌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게 세특의 심화학습 키워드가 쓰이겠죠. 그런 게 핵심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세특을 쓰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동탄지역 처음 오고 엄청 놀랐던 건데 할애해야 됩니다. 수행평가를 닥쳐가지고 부랴부랴 하지 말고 보통 한 달 전 혹은 짧게라도 한 일주 전 이렇게 예고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충실하게 공부를 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덤벼야 됩니다. 교과 이외의 확장된 내용을 반드시 한 개 요소 이상은 가지고 와야 경쟁력 있는 세특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단고는 논술형도 없어요. 그냥 선택형이기 때문에 지필 점수도 받아가기 어려운 학교는 아닙니다. 즉, 공부를 중학교 때 못했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하면 점수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학교거든요. 자, 평가는 고정 분할 점수로 하고 있습니다. 빠져있지? 여기 보면은 A가 90점, B는 80점, 10점 간격으로 90, 80, 70, 60, 여기는 40에서 60인데 10점 간격으로 이렇게 점수가 정해져 있고 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교 친구들 수준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점수에 맞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3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내용으로 3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모의고사를 보면은 전국 대비 나의 랭킹이 바로 나오고 전국 랭킹 대비 우리 학교 랭킹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예단고의 랭킹은 전국 평균이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보통은 시험 문제를 쉽게 낼 수밖에 없어요. 이상고 보겠습니다. 이상고는 학교 설명회에서 세특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수행평가가 60%를 보게 됩니다.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좀 많이 챙기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논술이라고 하는 게 좀 보이고 이런 것들은 손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필평가는 20%밖에 안 되긴 하지만 여기에서 논술형이 잠깐 보이고 한 문제이긴 하죠. 잠깐 보이고 이걸로 변별을 한 기억이 좀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상고도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깎이고 뭐 이러는 친구들은 1등급 내에서는 1등급 권 친구들 내에서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건 만점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지필평가에서 변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평가에서는 이제 세특을 쓰기 위한 재료로서 학생들을 관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교과, 통합과학 내용 이외에 이제 2학년, 3학년 내용들을 한 요소 이상 가지고 와서 심화학습 키워드를 작성하는 게 핵심이죠. 자, 이상고는 수행평가 뭐 하는지까지 공개를 좀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보시면 밑에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논술, 글로 쓰는 거고요. 교사 관찰 및 기록이 반드시 있어요. 여기도 논술, 교사 관찰 및 기록이 반드시 있고 마지막도 논술, 실험 실습, 교사 관찰 및 기록 반드시 이렇게 있죠. 수행평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한 반에 수행평가를 제대로 해오는 친구들이 아마 4명이 채 안 될 거예요. 대충 만점 받게끔만 해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상위권일 거고 반 이하는 아예 손도 대지 않을 거고 그리고 상위권 몇 명 정도 열심히 해올 건데 그 열심히도 이
교과 내용을 심화해서 열심히 해오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물론 6파인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잘 하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요. 보통은 그냥 중학교 수행평가를 좀 생각을 하고 그냥 열심히만 해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기 교과 내용으로 출발을 합니다. 교과 내용으로 출발을 하면, 이 충격량은 물리학 개념인데, 통합과학의 물리학에서 끝나지 말고 물리학에 있는 2학년 1학기 내용에 있는 충격량을 가지고 와서 이 수행평가를 하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선행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정분할 점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 지역 내의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고정분할 점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불리는 있지는 않겠지만 서울권 내의 학군지 지역의 고등학교는 대부분 추정분할 점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정분할은 A가 무조건 90점이에요. 근데 추정분할은 학교 선생님이 정해요. 나는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거야. 그래서 A를 80점으로 해야지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조금 어렵게 이렇게 내시죠. 그래도 A 비율이 추정분할이 높습니다. A를 받아가는 친구들의 비율이. 고정분할은 A를 받아가는 친구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이게 크게 학종에서 유불리가 있지는 않지만 경희대 정시에서 교과평가 20%를 반영을 할 때 그때는 A 그레이드와 1등급을 같은 점수를 부여해버립니다. 그러니 추정분할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동탄 지역 친구들은 경희대 정시를 쓸 때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통합과학의 진짜 시험 범위를 좀 알려드릴게요. 교과서는 당연히 아니겠죠. 예단고 시험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감회가 젖은 시험지인데 이 초록색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시중교재로 해결할 수 있는 시험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중교재 열심히 풀면 이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고등학교 2학년 3월이 되면 물화생지로 과목이 쪼개지고 각 과목당 20문제가 나오는데 그 20문제 중에서 15문제는 통합과학 시험 범위예요. 다만 논리가 고등학교 2학년 논리로 조금 어렵게 배치가 되어 있겠죠. 그것들을 내서 변별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를 한 7개년치 정도는 봐야 돼요. 자, 보시면은 7개년치가 뭐야? 여기 17년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네요. 물론 고1 모의고사이긴 하지만 연도가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 시중교재 플러스 다년간의 모의고사가 예단고의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똑똑한 친구들은 어떤 한 문제를 풀고 이 문제가 응용이 되는 문제들을 알아서 풀 수 있어요. 똑똑한 친구들은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처음 보는 문제는 내가 안 배웠던 문제예요.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고1 자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를 집중해서 좀 봐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변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출제를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에러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수능 문제를 괜히 가둬가지고 그렇게 출제를 하시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미 검증된 에러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변형을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러면 이제 시비에 말릴 경우가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공립학교이다 보니까 행정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좀 크십니다. 그러니 여기에 아주 큰 에너지를 쓸 수는 없어요. 사립학교인 화성고 같은 경우에는 출제를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인 모든 학교는 세마고를 포함을 해서 출제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변형을 하시죠. 자, 이것도 보시면은 표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고2 3월 합평화학원인데 3개짜리를 2개로 단순화하고 변형을 하시고 이런 편입니다. 이 그림이 없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형도가 조금 쉬워요. 그냥 표 그리고 숫자 바꾸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예쁘게 그린 건데 학교 선생님이 그렸다라는 느낌 들지 않아요? 투박하게 이렇게 네모해가지고 잘 그리셨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문제를 변형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고1 모의고사뿐만이 아니라 고2 모의고사까지 다 봐야 되는 거죠. 이상고 시험지입니다. 이상고는 이 정도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정도는 아까 봤던 고2 3월 모의고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변별을 위해서 고3 내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자, 이상고 같은 경우에 최상위권에서 1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여기까지 봐야 되죠. 근데 사실 예단고 친구도 이 빨간색을 보긴 봐야 됩니다. 왜일까요? 고1 통합과학 과목은 수능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좀 아픈 이야기를 할 건데 생각보다 수능에서 2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좀 도발이긴 하지만 화성고 설명회 때 이랬잖아요. 동탄권 일반고 지역 내에서 3합치를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셨거든요.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많지도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17년까지 내려갔다가 15년까지 있구나. 단연간의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일단 좀 보고 할게요. 이상고에서는 여기까지는 풀어내야 되는 거고 얘를 가지고 변별을 할 겁니다. 수행평가가 변별이 되지는 않거든요. 얘를 가지고 변별을 합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원래 있던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와야 에러가 없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시는 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상고는 변형도가 조금 낮아요. 예단고보다는. 그냥 자료를 요거 좀 바꿨네. 숫자를 조금 바꿔가지고 그냥 가지고 오시는 편이고 얘 같은 경우에도 숫자만 바꿔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편이죠. 시험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학교 알림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평균과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나와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이제 없어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A, B, C, D 비율과 그리고 여기 있는 평균 점수를 이용을 하고 B 나누기 A, C 나누기 B, D 나누기 E, C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상대 점수를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엑셀로 예쁘게 만들어서 추정을 했는데 그 전보다 E의 비율이 12%밖에 안 되는 게 조금 고무적이죠. 생각보다 적어요. 수학도 적고요. 왜 그럴까요? 우와, 예단고 친구들이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라 시험 문제가 겁나 쉬워서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게 너무 쉬워요. 그런 이 비율이 좀 낮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정교육과정, 고교 학점제부터는 학년이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지금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걸 줄이려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선생님도 학년을 그러니까 학년을 못 올리고 불만을 감내할 선생님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모두 다 올려버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정책이 바뀌어서 이게 완화되었다고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인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무조건 A는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A를 받아도 20%밖에 안 되는 거니까 상위 10%는 훨씬 더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 추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수행평가는 만점이다. 좀 가정을 하면 1등급 컷은 상위 10% 96.9점이 나와야 됩니다. 생각보다 높고 지필만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수행평가 합산 점수이고요. 지필 100점이라고 좀 가정을 했을 때에는 93.8점이 1컷이 되겠습니다. 한 개 정도는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1컷을 받으려면 예단고에서는 100점을 좀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컷이 상당히 내려가죠. 이게 34%이기 때문입니다. 이뜨면 석고 대제를 해야 돼요. 이뜨면 안 돼요, 이뜨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상고 보겠습니다. 이상고는 상대적으로 이해 비율이 높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예단고보다는 어려웠기 때문이고 학생들의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시험지에 따라서 분포 비율이 좀 달라집니다. 평균도 아까랑 비슷하죠?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1컷은 수행평가 포함을 해가지고 100점이라면 97.7이고 수행평가 만점이라 가정하고 지필 100점이라면 95.5점입니다. 상위권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치열합니다. 상위권은. 그런 이상고랑 예단고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은 100점을 받아야 하는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서 이제 수능 최저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좀 뒤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소개 좀 하고. 자, 예단고를 계속 맡아오시고 계시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올해도 신순희 선생님은 예단고를 맡으실 거고 학생들이 선생님이랑 맞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강사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학원이 몇 개 없는 걸로, 거의 없는 걸로? 사실 우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신 있으니까 공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매년 이상고를 또 맡아오시던 선생님이 이제 이상고 전문가 경진쌤이 하실 건데 이상고 친구들한테는 인기가 매우 좋은 편이죠. 키도 펀치라이 크고 190이 넘어가시니까 크고 잘생기기도 했고 네, 수업도 엄청 깔끔하고 찍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방학 때 하고 있는 대로 가장 중요한 우리 유파인 강의의 시그니처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 손으로 쓰는 개념 노트. 수업 시간 필기를 합니다. 학생도 필기를 하겠죠. 부교재를 읽어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나만의 언어로 노트를 만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단고, 이상고, 학교별 맞춤 교재는 기본이고, 그리고 매주 주간 테스트 지금도 보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볼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 중간고사 때까지 4월 말에 시험이니까 한 10주 이렇게 나올 건데, 마지막 7, 8, 9주는 학교 기출 변형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학교 기출은 저희가 거의 5년치를 다 가지고 있고, 변형을 다 하면 문제 숫자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것들로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레벨, 똑같은 배치, 똑같은 구성으로, 똑같은 시간으로 시험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드백은 당연히 해드리는 거고, 우리 학원의 과학팀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디딤돌 교실. 수목금 토일 지금도 3시부터 10시까지 전 시간 다 열어드리고 있고, 조교 선생님을 개인 과외쌤처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죠. 아주 이거를 어찌 보면 야가 빠지게 잘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4월쯤 되면 매일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매일 와요. 그냥 공짜로 다 수업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입시 전략은 이번 주가 사실 3탄 세미나였는데 다음 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고요. 설명회 때문에. 이제 2월에도 한 번 더 남아있지만 3월에도 세미나 2번 정도 더 할 거고요. 4월 말이 되면 본격적으로 할 건데 왜 4월 말일까요? 고등학교 2학년 입시가 확정되는 게 4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학교 2개씩 묶어서 그 학교의 전형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가는 시간을 매주는 아니고 격주 정도로 가질 거예요.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대부분의 대학들을 전부 다 한 바퀴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경북대 이렇게 묶어서 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상과 현실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처음에 경북대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표정이 일그러지거든요. 근데 입결 딱 보여주면 헐 세종대보다 높단 말이에요. 거기가 높아요. 부산대, 경북대, 세종대보다 높거든요. 애들이 경악을 합니다. 헐 주저앉죠. 이렇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학교가 높은 거다. 자, 과제 검사는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 채널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일주일에 3시간밖에 안 되는 수업 시간에 이걸 검사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죠. 수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학 때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개념 노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건 그림과 기호와 알파벳밖에 없습니다. 한글은 거의 안 적거든요. 여기 있는 친구는 부교재를 자기가 읽고 수업 시간 필기랑 합쳐가지고 자기만의 언어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가 시험 범위를 정리하면 시험 직전에 내 시험 범위를 한 바퀴 다 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0분이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그때 부랴부랴 하이탑 뒤지고 있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4시간 넘게 걸리겠죠. 그런 자기 손으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들여야 예를 들어 가지고 수능 전날 뭐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요거 하는 거예요. 수능 전날. 계속 공부량을 압축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아는 거 덜어내고 아는 거 덜어내고 아는 거 덜어내고 계속 압축해 가는 과정을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킬 거예요. 과제 제출 이렇게 보여주고 한 개 한 개 다 확인을 할 수 있죠. 시간을 충분히 들여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면 급하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확인을 다 하고 이제 건성으로 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사인을 주는 거죠. 디딤돌 교실에 오면 주간 테스트에서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빈칸을 좀 많이 두고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해설지를 만들어요. 이거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주 오는 디딤돌 터줏대감들이 있거든요. 엄청 잘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쌓이는 게 실력이기도 하죠. 자, 시간 좀 확인해 볼까요? 부교재랑 이당고인데 부교재는 완자 통합과학원이랑 완자 기출픽 통합과학원입니다. 가끔 선생님 저 완자 다 풀어봤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따로 한 건 인쇄해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완자 기출픽은 시중에 있는 교재들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교재라 선정을 했습니다.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보다 난도도 훨씬 더 있는 것 같고 제일 괜찮습니다. 강의 시간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매년 이 시간에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상고도 완자통합과학이랑 완자 기출픽이고요. 시간은 일요일 저녁 7시에서 10시 타임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가장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수능입니다. 제 수능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998년도 이전 수능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98년도 이전 수능은 문과도 물화생지를 다 보고 원과목을 다 봤거든요. 그런 시대였고, 심지어 그때 원은 지금의 원보다 훨씬 범위가 넓었습니다. 근데 98년 이후가 되니까 문과는 과학을 안 보기 시작하죠. 이제 공통과학 빼고는 다 삭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시험 과목이 줄어들고 범위가 줄어드니까 그때부터 재수생 강세라는 게 이제 신문기사에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수능 과목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까지도. 올해가 정점이죠. 통합과학으로만 시험을 보니까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재수생 강세가 이어질 건데, 의대 증권도 이제 스물스물 600명씩 한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 상대평가 내신을 봐야 되고, 상위권이라면 더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빌 곳이 학종이랑 교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3학년 2학기에 수능 준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1월 중순 때 시험 봐버리는데, 또 여름방학은 원서 쓴다고 바쁠 거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수능 준비 기간은 4개월이 채 안 됩니다. 그 재수생들은 이만큼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여기에서 조금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지금 학교 수준의 통합과학보다는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저희도 그렇게 좀 유도를 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수학은 2학년 때 그나마 이제 수능 준비를 하죠. 2학년 과목이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1학년 한 번 통합과학 배우고 2학년 쑥 날리고 3학년 1학기까지 날려버리면 친구들이 사실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 수능 대비를 좀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통합과학은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한다. 자, 동탄지역 내에서 A학교, B학교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3합 7을 받은 친구들의 명수입니다. 330명 정도의 수준에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몇 명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으로 그 대학을 원서를 쓰는 친구들, 합격한 친구들이 아니라 교과 전형으로 쓰는 친구들은 1.3 이내인 친구들만 교과 전형으로 쓴답니다. 전교 1, 2, 3등권만 교과가 의미가 있고, 심지어 명문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추천제이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고, 그 이후엔 전부 다 학종을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등급이 일단 나오고 나면 세특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교과가 5등급제이기 때문에 지금 연세대, 중앙대 등등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울대는 독단적으로 연구를 하고 고대도 단독으로 연구를 하는데, 연대, 중앙대, 경희대 등등은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대충 가상이 나왔습니다. 20%는 생기부를 보자. 교과 전형에서 20%는 생기부를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교과로 내가 쓴다고 하더라도 보통 생기부를 검토를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고에서 교과만 바라보던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면접이 너무 싫대요. 교과만 바라보던 친구가 교과 4장을 안전빵으로 쓰고 학종 2장을 이제 그 상향으로 썼는데 학종에서 추합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그 친구는 학종으로 또 갔어요. 추합으로. 자, 그러니 뭐가 날 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등급이 좀 나온다면 이제 생기부를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럼 어느 정도 나오면이라고 여쭤본다면 세종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7 언더. 1.7보다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생기부를 신경 쓰는 게 맞고, 1.7이 넘어간다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1.7이 넘어가면 내 생기부를 읽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합격권이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에 모여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엄청 내신이 좋은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그냥 합격을 시켜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생기부를 읽어보고 합격을 시키죠.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친구들은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내 생기부가 읽히려면 등급이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는 자랑입니다. 저희 이만큼 잘했어요. 자랑이고, 이것도 이제 그 대학 오래 간 친구들, 잘 간 친구들의 후기고, 이것도 자랑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도 후기입니다. 자, 제 시간은 여기까지이고, 끝나고 나서 질문 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